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주영입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는 연준이 지난해 3월 이후에 10차례의 금리 인상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그런 시장의 안도감으로 인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월 FOMC 결과 연준은 기준금리 전망치를 연내 2차례의 인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금리 전망치의 상향이 금리 인상 종료에 따른 시장의 과열을 우려한 블러핑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3%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13,680선까지 왔고요. S&P가 4,400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가 올해 연초 이후에 15% 정도, 나스닥이 30%의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지난 한 그 10월께 정도가 바닥이었으니까 S&P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저점 대비 거의 한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른바 기술적인 그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증시도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경제 지표가 계속 이제 부진하게 나왔죠. 특히 지난주에 나왔던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모두 부진하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중국이 인민은행에서 역레포 금리, 그리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도 각각 10bp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도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기면서 그동안 계속 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이제 그동안 워낙 상승세가 좀 도드라졌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30% 연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다소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 RSI 상도양도 지수가 70 넘어가면 과열권인데, 과거에 70 넘어갔었을 때는 여전히 좀 조정이 나타났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2650선을 딱 찍고 그 위에 살짝 좀 내려오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먼저 상승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과열권에 좀 진입을 해서 아직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과열권은 이 기술적인 지표상에서 단기 과열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추세상에서 완전히 과열권이고 이제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 기술적인 차트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과열권에 조금 진입한 이런 모습이고, 한국은 그래서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조금 약했고, 미국은 그래도 그 주말까지 계속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최근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그 내용은 앞서서 인트로에도 얘기를 했지만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FOMC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제 얘기는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올해 시장에 가장 큰 어떤 변수로 삼고 있는 게 미국의 물가의 흐름,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인식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상반기 시장의 강세를 봤던 이유가 물가의 빠른 하락과 이에 따른 연준의 피봇 기대가 상반기 주식시장의 강세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연준이 정말 이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활용 정점을 이제 찍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마 시장은 만세를 부를 거다.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모든 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실제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 시장의 흐름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S&P 기준으로는 그 기술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지금 미국 IB들도 앞다퉈서 주가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곳이 생기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하반기 전망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나왔는데, 지금 뭐 많게 보는 데는 지금 3,000선까지 보고 있고, 못 보는 데도 대부분 한 2,900선까지 지금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고, 금리 인상이 일단은 멈췄고, 정말로 이 상반기의 흐름대로 하반기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연초부터 예측해 왔던 대로 상반기는 하반기와 좀 달라질 겁니다. 하반기의 모습은 좀 다를 겁니다. 라는 게 현실화 될 건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가장 큰 키가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국 다시 금리 인상을 재개할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그동안 계속 제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좋아요, 댓글은 이제 남기지 마세요. 저도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이거 뭐 홍보하고 이거 키울 생각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정말 남에게 알려줄 필요 없이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는 그런 채널로 저도 생각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예측을 미리 이미 했죠. 그 기준금리 전망치 분명히 상향 조정할 거다,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물가 전망치 자체가 이미 틀어졌고 성장률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와 비례해서 기준금리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현실화 됐어요. 성장률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은 하향 조정했고, 물가는 올렸는데 조금 미스난 거는, 저는 이제 코어 PC도 올리고 PC도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PC는 오히려 낮췄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핵심은 코어 PC가 연준의 통화정책의 주요 타겟이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그 올해 연도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5.1, 즉 5에서 5.25 현재 금리 수준이었는데 5.5에서 5.75로 상향 조정을 했죠. 한 번 25bp 인상을 시사할 건지 50bp 두 차례 인상 시사할 건지 조금 헷갈렸는데, 연준은 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이제 시사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작년 3월 이후에 무려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을 멈추고 동결됐다라는 쪽에만 보면 이거는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위험자산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로 2번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또 그 점도표를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부담 요인인데, 일단 시장은 좋은 거를 먼저 취했죠. 왜냐면 우리가 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냐면, 야, 어쨌든 금리 인상 끝났잖아. 금리 동결 했잖아. 그러면 뭐 다시 금리 인상 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울 건데, 그러면서 만약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점도표를 상향 조정 안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시장이 길게 날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의 블러핑이다. 즉 뻥카다. 금리 인상은 사실상 못할 건데, 실질적으로 금리 전망치 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장은 더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 뿐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대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아주 뭐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 높게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의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그럴까? 야, 지금 물가 전망이 이렇게 좀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물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없고,
성장률도 지금 높아졌고 실업률도 낮아졌는데 왜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춰야 되지? 오히려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직은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금리 인상을 2번 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하반기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어? 라는 게 이제 어떤 후자의 시선인데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먹히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물가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물가의 궤적이 그 지난주에 FOMC 이전에 먼저 발표됐던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닙니까? 그 전달에 5.0, 4.9가 4.0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급락하는 형태를 보여버렸죠. 물론 코어 CPI는 조금 밋밋하긴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거는 헤드라인 CPI가 워낙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 6월에 9.1이었던 물가지표가 현재 4.0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났죠. 그리고 지금 이 속도라고 하면은 다음 달에는 3% 깨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추정하는 모형 최근에 올해 연간으로는 물가 전망치는 제가 그 어느 이코노미스트보다도 정확하게 맞히고 있는데 제 물가의 추정 모형에 의하면 7월에 발표되는 6월 물가 지표는 2.9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잘하면. 뭐 못해도 한 3.0 정도, 3% 초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연준의 점도표에 대해 보고 더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확신을 들겠죠. 왜냐면 야 이거 금리 물가가 지금 2%대 연준 니네가 목표로 하는 2%대까지도 6월 물가가 왔는데 그럼 이거 완전 뻥카였네. 금리 인상 없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몰아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참 6월 달 시장이 피날레가 아니라 어쩌면 7월 달에 6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이 7월 중순이에요. 한 13일에서 14일 그 상간에 나올 거거든요. 그때의 물가가 이제 2% 나오면 이제 시장은 거봐. 이제 연준 금리 인상 없어. 이렇게 완전히 연준을 이제 그냥 그래 애썼어. 이제 니네 역할은 다 했어. 뭐 이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지금 시장 환경이 좀 된 것 같고 여기서 뭐 지금 최근에 AI라던가 또 반도체 또 최근에 뭐 애플이 발표한 뭐 XR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과열권에 지금 들어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열권이 바로 꺾인다? 무조건 과열에 들어왔다고 해서 꺾이는 건 아니죠. 뭐 과열이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6월 말까지 지금 현재로서 쓸 때는 뭐 악재가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고 7월 중순까지도 뭐 딱히 물가지표가 진짜 2% 나와준다고 하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시장은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그 구독자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른바 상고 하저 그러니까 뭐 저도 하반기에 뭐 완전히 폭락장이 온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상반기에 올라왔던 주가는 좀 익절해야 된다. 익절하는 기회다. 왜냐면 어차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사고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계속 살 건지 팔 건지 물론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가 그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낮을 때는 많이 사고 조금 과하게 올랐다 싶으면 좀 팔고 일정 부분 내려오면 좀 다시 사주고 뭐 이런 트레이딩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거 하려고 뭐 이런 방송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난 계속 사기만 할래 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사면 되죠. 그리고 어쨌든 누가 봐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올해 연초만 30% 그리고 작년 말 그 가장 낮은 시점 저점 대비로 해보면은 뭐 거의 나스닥은 30% 저점 대비 30% 올라왔고 S&P도 거의 저점 대비 한 20% 넘게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언제 힘을 주고 언제 조금 힘을 뺄 건지 이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아가야 될 때랑 조금 물러나야 될 때랑을 구분하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는 무조건 공격이었고 하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먹은 거는 좀 취하고 다른 좀 포트도 좀 바꿔보고 뭐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하반기에 뭐 폭락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상반기 상승의 일정 부분에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사야죠. 근데 일단은 그동안 조금 상승한 부분들을 조금 익절할 그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시점은 사실 지금부터 그 7월 중순에 발표되는 6월 물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까치밥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어서 얼마나 더 갈지 저는 뭐 그것까지는 예측은 안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상승하는 부분은 정말로 까치밥이니까 이거 다 먹으려고 하면 탈난다. 그래서 이제 익절하는 그런 타이밍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2650선 정도, 2650 이상의 수준에서는 조금 줄여놓고 가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14,000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는 익절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결론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연준이 이번에 이 금리 인상 전망치 2번 상향 조정한 게 블러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진짜 연말까지 최소 1번 내지는 2번 정말 금리 인상할 환경이다. 그런 경제 여건이 하반기에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그럴 수는 있어요. 2번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뭐 AI, 생성형 AI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서 그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장을 놓치는 부분은, 저는 올해 시장을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시장을 보는 그 프레임을 가져왔는데, 하반기 최근에 오면서 그 유동성의 힘뿐만 아니라 새로운 캐탈리스트가 나타나서 주가가 뻗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놓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올 한해의 시장을 바라보는 툴 안에서는 저는 분명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유동성의 긴축적인 환경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AI 모멘텀이 뭐 얼마나 더 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AI 모멘텀도 유동성이 과한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이 부풀려졌거나 더 과하게 포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가파른 상승세가 하반기에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뭐 적어도 밋밋해지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내지는 최근에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과하게 포장됐다고 한다면 조정이 또 의외로 또 세게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S&P 500 기업 중에 보면 이 주요 뭐 엔비디아라던가 뭐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만 폭등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주가가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현재 S&P 500이 그 PER 기준으로 19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진 건 맞죠. 주식이라는 거는 낮은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니까, 우리가 연초에 저희 채널을 계속 따라오셨던 분은 그 시장 안 좋을 때 사자,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그래서 저기 나스닥이 10,000선이 13,000원 왔고 코스피가 2,200이 2,600 왔는데 지금 여기서 더 사자, 이거는 저는 이제 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이 상장은 쫓아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생각인 거고, 결국 키는 여전히 유동성이 쥐고 있는 건 맞지 않냐. 유동성의 그 힘에 의해서 뭐 AI건 뭐 어떤 새로운 모멘텀도 좀 더 시장에 좀 먹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요번에 이 연준이 점도표 상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금리 인상 재개하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간다면 사람들의 센티멘트는 저는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동일한 재료를 하더라도 가격대에 따라서 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민감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 흐름은 인플레가 저는 안 끝났다고 봐요.
인플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왜냐하면 상반기 기저효과가 워낙 셌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바뀌냐? 7월부터 드디어 이제 바뀌게 됩니다. 7월부터 다시 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뭐 폭등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는 요런 정도죠. 지금 현재 여기 있고, 지금 7월에 발표되는 6월 물가가 3% 전후로 떨어졌다가 이제 이때 완전히 시장은 인플레가 죽었다라고 거의 선언하겠지만 꺼진 불도 다시 모자처럼 다시 스물스물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거고, 그리고 요거는 헤드라인 CPI고 실질적으로 코어 CPI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여전히 지금 얼마입니까? 5.3%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연준의 점도표처럼 올해 코어 PC가 3.9% 정도 평균이라고 한다면 계속 4% 수준에 놀고 있는 거예요. 연준의 타겟이 코어 PC를 2%대에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지금 2배가 되는데 정말로 연준이 이 점도표에서 얘기하는 5.6 안 가겠냐. 그 다음에 성장률 1.0 나오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거 안 가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식의 하반기에 강세론을 외칠 때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추가로 더해도 버틸 정도야 계속해서 모멘텀이 좋아 이러면서 금리 인상 시장의 강세를 주장한다고 하면 저는 수긍을 하겠는데, 금리 인상 끝났어. 이제 더 못할 거야. 멈췄다가 다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냥 이 금리 인상의 그 동결을 균형 차원에서 얘기한 것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반기를 고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고고 놓은 거는 제가 논리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못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하여튼 뭐 저는 올해 시장의 그 강세 흐름을 일단 상고로 계속 말씀을 해왔고, 지금 상반기 말까지 제가 예상했던 흐름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쯤에서는 한 번은 잘라주고 가는 타이밍이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물가의 흐름이 여전히 7월까지는 좋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격대도 이제 과매도권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뭐 먹은 거 조금씩 줄여 나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 운용을 하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6월 중순인데 7월 중순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 당장 막 주식이 폭락하고 이럴 일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오히려 이 항상 과열권에서는 조금 더 시장이 뿜을 수 있고, 요즘에 다시 이제 포모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내내 뭐 기회만 봤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배 아픈 거죠.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30%가 올랐는데 나스닥이 30% 올랐으면 개별 종목은 따블 난 종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차트 보면은 이거는 와, 이건 뭐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세를 놓쳤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시장에 소외되면 안 된다라는 포모족이 분명히 들어오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쫓아가면서 먹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자, 여러분,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전망치들도 다 이제 우상향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탐욕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즐길 때는 같이 즐기는 것도 괜찮죠. 유효기간은 한 7월 중순 정도, 6월 물가지표까지 나오는 부분들까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쫓아가면서 즐기시든 차익 실현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다만 연초부터 시장을 강하게 봤던 저랑 같이 동행하셨던 저희 구독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냥 이럴 때 쓱 웃으면서 발을 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는 저희 이슈 분석 늘 나오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업로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